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과 뉴욕타임스에서 30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위험한 과학책의 후속작 더 위험한 과학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강력 추천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시공사에서 2020년 1월에 출판을 하였고요. 저자는 랜들 몰로라는 분입니다. 여러가지 과학서적 중에 특이한 책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과학책? 뭐가 위험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발상이 특이한 책이 나와서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 상상이 만나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되겠죠. 1800년대 노바스코사 오크섬 어딘가 보물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보물 사냥꾼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이 땅을 팠는데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구덩이를 팔 가치가 있을까요? 전형적인 해적 보물인 금화 하나의 가치는 약 300달러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고용해 파내는데 드는 비용이 300달러가 넘는다면 이거를 꺼낼 가치는 없겠죠. 당신의 노동 가치를 1시간에 20달러라 하면은 15시간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kg 금괴 하나는 약 4만 달러이므로 25개가 든 상자의 가치는 100만 달러가 되는데요.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라고 알려진 12g짜리 보석은 경매에서 7,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7,100만 달러는 사람을 100년 이상 고용하기에 충분한데요. 하지만 이는 1제곱킬로미터에 몇 미터 아래 묻혀 있다면 비용이 너무 커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대적인 땅 파기 기술로는 진공 굴삭기가 있는데요. 진공 굴삭기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로 흙을 제거합니다. 땅 속에 있는 물체에 상처를 주지 않고 땅 파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요. 광산용 굴삭기로 폭 3.2km, 깊이 800m까지 가능합니다. 오크섬은 가장 넓은 지점이 1.6km가 되지 않으니까 잔해를 잘 조사하면 보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을 건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냥 걸어가기에는 강이 너무 깊다면 헤엄을 쳐서 건널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너무 빠르게 흐르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선수가 아닌 평범한 사람은 1초에 몇 미터 정도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강물은 초속 10에서 30m 정도 이동을 하니까요. 수영으로 통과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강을 넘어가면 되겠죠. 이상적인 조건에서 수직으로 떠올랐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간단한 공식이 옆에 적혀 있습니다. 자전거는 단거리 선수보다 빠르죠. 좋은 자전거로 시속 48km까지 가속이 가능한데요. 이론적으로 이 속도라면 18m 넓이의 강을 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착륙 시에 심각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기에 충분한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은 빠른 운송 수단일수록 더 멀리 뛸 수가 있겠죠. 시속 96km로 달리는 차는 이론적으로 73m를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96km로 차를 착륙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겠죠. 이번에는 집을 통째로 날려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짐을 쌓은 다음에 트럭으로 밀어서 옮기면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멘트 판에서 미끄러질 때의 마찰 계수는 0.35입니다. 상자를 땅에서 옆으로 밀기 위해서는 1600kg 중의 힘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15명이 줄다리기를 하는 힘과 같습니다. 큰 픽업 트럭이라면 가능할 텐데요. 1만 파운드의 짐을 300km 옮기는 데는 일반 가정집에서 60일 쓰는 전기와 비슷한데요. 많아 보이지만 휘발유로는 150리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트럭이 당신의 모든 짐을 밀 수 있도록 충분히 강력하더라도 종이 상자가 길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닿을 것이고요.
당신의 짐이 바닥에 갈려서 천천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트럭으로 짐을 밀고 있지만은 이렇게 당신의 짐들은 다 갈려 없어질 거겠죠. 하늘의 색깔로 날씨를 예측이 가능하죠. 저녁 하늘이 붉으면 선원들이 기뻐하고 아침 하늘이 붉으면 선원들은 조심한다라는 구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로 붉은 구름 자체와는 그리 상관은 없는데요. 붉은 하늘 방법은 태양을 이용하여 아는 방법입니다. 붉은 빛의 파장은 푸른 빛보다 공기를 쉽게 통과를 하는데요.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빛은 당신 위에 있는 구름에 도달하기 전에 수백 킬로미터의 대기를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붉어지는데요. 파장이 짧은 푸른 빛은 공기에 부딪혀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하늘이 푸른 이유인데요. 푸른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모든 빛을 반사하는 구름은 붉은 빛이 비치면은 빨갛게 보이게 됩니다. 서쪽에 비구름이 있다면 붉은 태양빛은 당신에 도달하기 전에 없어질 것이고요. 저녁 노을은 특별히 붉게 보이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수백 킬로 내내 깨끗한 공기가 있다면 태양빛이 당신의 위에 있는 하늘까지 통과해 오면서 붉어질 건데요. 당신 머리 위에 구름이 있다면 붉은 빛이 구름을 비추어서 멋진 일출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양한 표면에서 스키를 타고 미끄러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나아가면서 눈을 계속 만드는 대신에 뒤에 있는 눈을 퍼서 재활용한다면 눈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수포 같은 것을 눈 아래 놓아둔다면 뒤에 있는 방수포 전체를 들어 올려 눈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눈 재활용 과정을 작게 만들수록 필요한 눈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눈을 머리 위가 아니라 다리 주위를 돌아서 지나가게 하면은 당신 몸보다 작은 순환고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롤러스케이트를 재발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이랑 셀카를 찍을 수도 있는데요. 기약을 이용해 당신이 달 앞에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를 계산해 봅시다. 달과 셀카를 찍으려면 카메라가 183m 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183m 길이의 셀카봉은 만들지 않을 테니까 아마 카메라를 삼각대 같은 곳에 놓고 무선으로 찍어야 할 겁니다. 달의 반대로 시야의 방해를 받지 않는 높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달이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2분 약간 넘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빨리 찍어야 됩니다. 달과 같은 방법으로 금성이나 목성과 셀카를 찍으려면 6.4km의 거리에서 셀카봉을 들고 찍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6.4km 거리로 들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하게 배열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대기에 의한 왜곡 때문에 깨끗한 사진을 찍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런 셀카가 아무도 찍은 적이 없을 테니까 당신이 성공한다면 틀림없이 인터넷에서 뽐낼 권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특이한 발상의 과학 이야기가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려운 과학 수식을 최소화하여서 누구나 읽을 수가 있고요. 특이한 상상력이 과학적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못하더라도 수학을 못하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이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